자, 5페이지 중단원 기출 문제 함수의 극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봐보면 처음에 이제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죠.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자, 아주 기본적인 형태인데요. 우리가 이 뒤에 나올 함수의 연속이랑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다항 함수죠. 다항 함수인 경우에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에는 그 생각을 해보면 쉽게 x에다 0을 넣어서 0제곱 더하기 2 곱하기 0 더하기 3 그래서 깔끔하게 3이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극한 계산 문제고요. 자, 바로 이어서 2번 문제 잠깐 봐보면 극한에 이제 여러 가지 계산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계산들 중에서 지금 보고 있는 2번 문제는 무리식일 경우에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무리식인 경우 유리화를 통해서 계산하는 형태의 문제죠. 자, 보시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루트 3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식을 x제곱 빼기 1로 이렇게 나누는, 그러니까 분수식의 성질과 무리식의 성질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이 문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탑재해야 되는 건 x가 1로 갈 때 분모가 분명 0으로 가고 있죠.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이 값을 구하라는 건 지금 현재 이 값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뜻이니까 이 분자의 값도 0으로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배울 미지수에 향한 a나 b 같은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 그렇게 풀 건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를 유리화해서 분모나 분자가 0이 되는 순간의 값을 약분시키는 형태로 문제를 풀겠죠. 자, 이때 분모에 있는 식을 이렇게 인수분해를 좀 해서 쓰고요. 분자에 있는 식에 루트 3x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x 더하기 3이라는 이 식에다가 이 식의 편례수에 해당되는 루트 3x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x 더하기 3 얘를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곱해줍니다. 3x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x 더하기 3. 자, 이렇게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이 무리식의 켤레수를 곱해줘서 얘를 분자만 좀 전개를 좀 해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는 그대로 쓰시고요. x 빼기 1에 x 더하기 1에 루트 3x 더하기 1 루트 x 더하기 3 그대로 쓰시고 분자에 있는 것만 합차 공식으로 전개를 해보면 앞에 있는 식인 3x 더하기 1에 빼기 x 더하기 3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때 이 분자를 잘 보시면 2x-2잖아요. 이 2x-2라는 식에 어떤 계산이 필요하냐면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분모 분자가 둘 다 0으로 간다. 즉 0이 되는 형태의 그 식을 약분해서 없애는 과정이에요. 즉 분모에 있는 식의 x 빼기 1이라고 하는 얘가 x에다 1 집어넣으면 0이 나옵니다. 그러면 분자에 있는 식을 2로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써보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분모 뒤에 있는 거 그대로 써주시고 루트 3x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x 더하기 3 이렇게 되고 얘네들이 이렇게 약분이 되죠. 이렇게 약분이 돼서 분자에는 2만 남고 분모에는 이런 식이 남습니다. 자, 이때 요 다음 계산은 마치 1번에서처럼 우리가 얘기했듯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다?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왜? 분모나 분자에 더 이상 이제 숫자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값이 없죠. 0이 되는 값이 없기 때문에 함수값 계산하듯이 x에다 숫자를 대입해서 1 대입하면 2 곱하기 1 대입하면 루트 4 그리고 여기도 루트 4 루트 4가 2잖아요. 2 더하기 2니까 4겠죠? 이거 분의 분자에 있는 2 그래서 약분하면 4분의 1이다 라는 이런 기본적인 형태의 계산이 있고요. 자, 이어서 3번도 한번 봐보자면 3번 리미트 x가 7로 갈 때 x-7분의 x-7에 x 더하기 3. 자, 이 식 역시 아까 전에 앞에서 했던 것처럼 분모가 0 되는 순간, 분자가 0이 되는 순간이 둘 다 존재하죠. 극한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0이 되는 순간의 값을 둘 다 약분해서 없애줍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7로 갈 때 x 더하기 3이다라는 것만 남겠죠.
자, 그래서 얘는 결과값이 10으로 나오겠네요. 자, 이때 기억하셔야 되는 건 x가 7로 가고 있는 거죠. 현재 x가 7로 가고 있다. 즉 그 말은 x는 7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그죠? 그래서 7보다 아주 조금 작은 값이면 우리가 좌극한, 7보다 아주 조금 큰 값이면 우극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핵심은 x가 아직 정확하게 7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분모 분자가 0이 되는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0이 아니니까 약분할 수가 있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잠깐 봐보면 이제 그래프가 좀 나올 거예요. 극한에서 좌극한, 우극한의 성질을 물어보는 형태의 그래프 문제들이 간단히 출제가 되죠. 거기 보시면 0에 이렇게 빵긋 뚱 뚫어놓고 직선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서 1, 2, 3, 뭐 이쯤 되는 곳에 함수값 하나가 3의 존재를 하고 2에 빵꾸 뚫어서 또 직선으로 이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선으로 쭉 내려와서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2라는 값이 있어서 색칠이 되고요. 함수값이죠. 여기가 아니네요. 여기에 함수값이 색칠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내려와서 마이너스 3인 순간에 이렇게 선을 그어서 여기가 3 이런 형태의 함수가 y는 fx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y는 fx로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한테 구하라는 값이 뭐였냐면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의 fx 값과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의 fx의 값을 계산해보자. 자, 이런 기본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 좌극한이죠. 0 마이너스, 즉 0보다 아주 작은 쪽에서의 극한값 0으로 다가간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0보다 살짝 작은 곳에서 이 0을 향해 x값이 0을 향해 가고 있죠. 그때의 y값에서 얘는 0이 되겠죠. 빵꾸 뚫려 있지만 정확하게 이 값이 아닌 얘보다 살짝 왼쪽에 있는 y값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1 플러스, 그러니까 x가 1보다 조금 오른쪽에 해당되는 여기에서 이 함수의 y값은 마이너스 3을 향해 가고 있죠. x가 1로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3. 얘네들을 더해서 결과는 마이너스 3으로 간단하게 나오는 그래프에서 가장 기본적인 좌극한, 우극한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사실 3번이랑 우연치 않게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는데 3번 문제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x의 x 플러스 7이라는 함수. 자, 이 문제 아까 여기서 했던 것처럼 0이 되도록 하는 x 값을 나눠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플러스 7이라는 1차 함수식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얘는 몇이다? 7이다 라는 결과가 금방 나오게 됩니다. 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의 식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6번 문제가 그런 모습인데요. 두 상수 a, b에 대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4x 마이너스 a가 b다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 이때 a와 b를 더해보자 이런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 극한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수렴하는 극한이잖아요. 수렴하는 극한이기 때문에 분모에 1을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경우 분자에도 그 값을 대입하면 0이 나와야 합니다. 즉 4 마이너스 a가 0이라는 걸 통해서 a가 4라는 걸 구할 수가 있고요. a가 4라는 걸 구한 다음에 주어진 식에 a 자리에 4를 다시 대입해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4로 묶어서 x 빼기 1이 나옵니다. 그럼 아까 어땠니? 0으로 나오는 분모 분자식은 약분해서 없애주면 4구나. 그래서 수렴값이 4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고요.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은 8로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에 나오는 7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7번 문제 봐보시면 얘도 그래프가 나와있네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4번 문제 했던 것처럼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 또는 난이도가 높다면 합성함수의 극한을 물어보겠지만 지금 이 문제는 간단한 4번과 비슷한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함수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 열심히 그리고 있어요.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함수가 그려져 있고 주어진 함수는 y를 fx다라고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어요. 여기가 함수값 1, 여기가 2, 1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이 그래프에서 이번에도 아까처럼 좌극한 우극한에 관한 문제죠. 리미트 x가 1 플러스일 때의 fx와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라고 주어졌을 때의 f의 마이너스 x값. 자, 요것만 주의하면 되겠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x가 1 플러스일 때 fx는 아까 조비색 통과하고 똑같이 성립을 해요. 즉 1보다 오른쪽에서 얘가 x값이 1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y의 값을 물어보는 거다. 아, 얘는 0이겠구나. 자, 근데 여기에서 요거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방법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 방법은 f의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그리자. x의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그리자. 자, 이 그래프는 사실 뭐예요? fx 그래프에서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으니까 얘를 y축 대칭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래프를 f-x 그래프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시 만든 그래프에서 x가 1-로 갈 때의 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문제 요거 하나 계산을 위해서 얘를 만들어서 푸는 건 조금 비효율적이고요. 우리는 뭐를 이용할 거냐면 두 번째 방법, 요게 x에다가 1-를 대입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요 x가 1-로 간다면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하고서 여기에 1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들어가죠. 1 마이너스. 그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를 분배한다고 생각하시면 얘는 결국 어떤 값으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즉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x자리에 1-를 대입을 할 거야. 어디에? 마이너스 x에다가. 그래서 x에 1-를 대입을 해보시면 마이너스가 앞에 전체 붙어있고 1-니까 분배하듯이 마이너스 1 플러스, 즉 x가 마이너스 1의 오른쪽 우극한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 우극한 여기네요. 이렇게 함수가 진행을 하고 있죠. 즉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질 수가 있겠네요. 얘는 1. 그래서 조 앞에서 계산한 주황색과 여기서 계산한 이 파란색 얘네들을 더하면 결과는 1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겠죠? 자, 이런 형태로 그래프에 관한 거 나왔었고요. 자, 이제 아주 시험에서 나온다면 보통 한 1, 2, 3번쯤에서 잘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인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극한, 3점짜리 문제죠, 모의고사에서. 자, 8번 문제 보시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3 얘는 5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9분의 x 빼기 2라고 하는 이 값을 한번 찾아봐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어져 있는 극한에 관한 계산 하나씩이 주어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함수에 대해서 어떤 합성식에 대해서 또 하나의 극한을 물어봤는데 잘 유심히 보시면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주어진 조건을 응용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얘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전체의 제곱의 마이너스 9라는 이 식을 합차 공식으로 찢을 건데 x-2하고 fx-3하고 분수식이 주어져 있을 때 극한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요 모양처럼 한번 바꿔보자 해서 요렇게, 그리고 위에는 x-2를 따로 쓰고요. 그 다음 옆에다가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식에 해당되는 fx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러면 흰색과 연두색은 똑같은 식입니다. 자, 이때 여기 있는 요 극한값이 5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얘에 대해서 앞부분에 대한 극한값이
위에서 주어진 조건의 역수 조건이죠. 그럼 얘는 5분의 1이라고 바꿔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얘가 5분의 1일 때 옆에다가 뭐라고 쓴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더하기 3분의 1이라고 쓸 거다. 선생님 이렇게 찢어도 되나요? 그쵸? 리미트 극한값의 성질을 잘 생각해 보시면 수렴하는 두 극한은 분명 곱셈을 따로따로도 계산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다? 앞에 있는 극한이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찢어서 쓸 수 있다는 거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그러면 얘를 여기다 대입해 보면은 f2라고 하는 값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디서 찾는다? 저 위에서. 우리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잘 생각해 보세요. x가 2라는 걸 분모에 대입하면 0입니다. 근데 얘가 또 극한값이 수렴을 해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극한값이 수렴을 하려면 분모가 0일 때 분자도 0이어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2라고 하는 값을 분자의 식에다 대입을 해보시면 f2-3은 0이라는 걸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즉 f2의 값이 3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고요. 보통 문제들을 풀 때 이걸 먼저 찾는 게 훨씬 그 이후 계산을 할 때 막힘없이 써내려가는데 편할 거예요. 지금 선생님 보여드리려고 이거 뒤에서 계산한 거고요. 얘를 이제 대입해서 정리해보면 5분의 1 곱하기 x에다 2 대입하면 f2 플러스 3분의 1인데 5분의 1에다가 곱하기 f2가 3이라 그랬으니까 6분의 1, 정답은 30분의 1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자, 또 이번에도 아까처럼 미지수를 이용하는 건데요. 방금 우리가 연습한 문제하고 연관이 있겠네요. 보시면 우리 맨 처음에 앞에서 2번인가요? 무리식과 분수식을 동시 섞어놓은 형태의 극한 계산했었죠. 그 개념을 이용해서 생각을 하는 문제입니다. 9번 문제 보시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루트 x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다라는 이 극한이 b다. 이렇게 수렴을 한다. 이때 질문은 10a 플러스 4b의 값은 몇일까? 요걸 이제 질문했는데요. 자, 접근의 시작은 똑같아요. 분모와 분자 이렇게 분수로 주어져 있는 극한이 수렴을 합니다. 수렴을 하니까 분모에 2를 대입했을 때 분모가 0이잖아요. 수렴해요. 분자 x에다 2를 대입해도 0이겠구나. 즉 루트 2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0이겠구나. 즉 루트 2 플러스 a는 2고 양변 제곱하시면 2 플러스 a는 4. 그러므로 a는 2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a가 2라는 걸 찾았으면 이제 원래 있었던 식에서 a 자리에다가 2를 대신 대입을 해서 다시 한번 식을 써보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루트 x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자, 이때 선생님이 아까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식에 대한 극한 계산하는 거 가르쳐 드렸죠. 유리화 할 겁니다. 유리화. 그래서 얘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는 냅두시고 분자에 있는 식의 켤레수를 분모 분자에 곱하죠. 루트 x 플러스 2 더하기 2분의 루트 x 플러스 2 빼기 2에다가 루트 x 플러스 2 더하기 2.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일단 분모는 그대로 쓰고요. 분자에 있는 식을 합차 공식으로 정리를 하겠죠. 앞에 거 제곱하면 x 플러스 2 루트가 없어지니까 뒤에 건 마이너스 4. 그러면 x 플러스 2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제대로 잘 되는지 뭘로 확인해 볼 수 있다? x에 2 집어넣었을 때 0되는 i 이 두 식이 이렇게 이쁘게 약분이 되죠. 남는 식만 다시 한번 써보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루트 x 플러스 2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이제 x에다 2를 대입을 해보면 루트 4니까 2 더하기 2분의 1 정답은 4분의 1로 정리가 되는 기본적인 형태의 미정계수 계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얘가 B죠? 우리가 아까 A가 2라는 것과 B가 4분의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식을 구해보면 A가 2였으니까 20 더하기 4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1, 21. 정답은 21이에요. A하고 B는 우리가 제대로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이 뒤로 나올 문제들은 난이도가 요만큼은 올라갑니다. 물론 10번은 굉장히 기본적인 함수예요. 함수 그래프인데 이제 우리가 생긴 거 보면 무리함수 그래프죠. 무리함수 그래프에서 주어져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자, 하나는 3루트 x라고 하는 y는 3루트 x라는 무리함수고요. 하나는 이렇게 y는 루트 x라고 하는 무리함수예요. 자, 이때 원점을 오라고 했고 문제에서 x는 k라고 하는 선을 그었어요. x는 k다 이런 선을 그었습니다. 즉 여기에 좌표가 k,0이겠죠? 요 점의 좌표 k,0 문제에서 이 점을 c라고 했어요. 자, 이때 문제에서 얘와 만나는 점을 a라고 할 거고 얘랑 만나는 점을 b라고 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x에다가 k를 함수식에 대입을 해보면 k, 3루트,k라는 좌표가 나올 수 있고요. 여기는 k, 루트 k라는 좌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때 문제에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냐? 리미트 x가 k가 0 플러스 1 때 성분 OB 마이너스 성분 BC분의 성분 OA 마이너스 성분 AC. 자, 이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4개의 성분이 차례대로 주어져 있으니까 그 4개의 성분을 이 밑에다가 한번 차분하게 계산을 좀 같이 해볼게요. 자, 먼저 성분 OA. 자, 0,0이라고 하는 5점과 A라고 하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식이 되겠어요. 루트 K의 제곱 더하기 3루트 K 빼기 0인데 제곱하면 9K가 되겠죠. 성분 AC. 자, A에서부터 C까지.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그러면 두 점의 Y 좌표 값의 차이가 되는 거니까 3루트 K.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성분 OB. 자, 이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 즉 루트 K의 제곱 더하기 루트 K의 제곱이니까 이번엔 K만 나오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분 BC.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 좌표의 값인 루트 K. 자, 그럼 여기서 구한 이 4개의 식을 주어져 있는 이 극한 계산식에다 대입을 합시다. 대입을 해보면 얘는 리미트 K가 0 플러스 1 때 성분 OA, 즉 루트 K의 제곱 더하기 9K. 그 다음에 성분 AC 마이너스 3루트 K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OB 루트 K의 제곱 더하기 K의 마이너스 성분 BC 루트 K. 자,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 주어진 식을 이 상태에서 유리화를 해도 되기는 해요. 근데 아무래도 분모 분자가 둘 다 복잡한 식이니까 최대한 약분을 한다든지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텐데 요 앞에 있는 이 루트식을 루트 K로 묶어낸다. 이렇게 루트 K로 묶어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분모 분자에다 루트 K로 약분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K가 0 플러스 1 때 루트 K 플러스 9 마이너스 3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요 안에 있는 식을 K로 다 약분한 거고요. 여기도 다 K로 이렇게 약분할 수 있어요. 루트 K로.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 0 집어넣으면 0 나오는데요? 그럼 유리화를 해야죠. 당연히 유리화해야 돼요. 근데 분자도 0이 나오잖아요. 그지? 분 모두 0이 나오고 분자도 0이 나오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는 분자는 분자대로, 분모는 분모대로 유리화를 2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식이 다소 복잡할 수도 있어요. 리미트 K가 0 플러스 1 때, 자, 길게 분수 하나 딱 써놓고, 분모 먼저 한번 써볼까?
k 플러스 1 빼기 1에 자 얘에 대해서 편례수를 곱할 거예요. 루트 k 플러스 1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일단 분자에 원래 있었던 식이 루트 k 플러스 9 마이너스 3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분모에만 얘를 곱해주면 안 되니까 분자에 곱해줄 건데 얘를 이걸 분자를 유리화하는 데 사용하는 식은 아니니까 얘는 뒤에다가 살짝 옆으로 비켜서 이렇게 써볼게요. 뭐 어차피 여기 채울 겁니다. 뭘로? 이 분자에 있는 이 식을 유리화할 수 있게 편례수를 또 한번 써주겠죠. k 플러스 9에 플러스 3 여기도 루트 k 플러스 9에 플러스 3 자 그럼 어때요? 요거 약분하고 요거 약분하면 바로 윗줄에 있었던 이 극한식과 똑같은 형태로 나오죠. 자 순서 바꿔서 쓴 이유는 우리가 앞에 있는 식을 뭐 하기 위해서? 분배해가지고 유리화하기 위해서. 그죠? 자, 분배해보자. 그러면, 자, 리미트 k가 0 플러스로 갈 때 구조 쫙 있고요. 분모에 있는 앞에 두 식을 유리화를 해보시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그래서 k만 남죠. 그죠? 그리고 뒤에 있었던 나머지 식을 써줄게요. k 플러스 9 플러스 3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식도 요거 분배 법칙 이용해서 합차 공식 이용해서 전개를 해보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k 맨 뒤에 있었던 루트 k 플러스 1 더하기 1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때 당연히 얘네들은 약분하겠죠. 0으로 가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식을 다 보면은 더 이상 이제 0이 나오는 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입을 해보면 0 대입하면 루트 9, 루트 9는 3이죠. 3 더하기 3은 6분의 1 더하기 1은 2. 그래서 3분의 1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말하는 극한값을 정리를 했어요. 정답은 3분의 1,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죠? 자 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보시면 fx가 다항함수고 가나다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이때 f3이라는 함수값을 계산해보자. fx를 만들어라 라는 문제죠. fx 만들어라라는 문제고 함수의 극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아니면 0분의 0꼴을 모두 사용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보시면 가조건에 보시면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x 대제곱분의 fx가 0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 분자에 있는 함수 fx가 3차라면 모순이죠. 왜냐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최고차의 차수가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분모와 분자의 개수의 비율로 극한값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fx가 3차보다 큰 4차 이상이다. 그러면 수렴한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겠죠. 그래서 fx를 이 상태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fx는 2차 이하의 다항식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2차 이하의 다항식이니까 2차 개수를 안 알려줬으니까 k 그리고 옆에 인수분해 된 2차식을 쫙 써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나조건을 잘 봐보시면 분모에 1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오기 때문에 분자에 1을 대입해도 0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F1이 0이라는 조건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 F1이 0이라는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인수분해했을 때 1이라고 하는 값을 근으로 가져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2차 이하를 했는데 1차까지밖에 완성이 안 됐으니까 여기서 x-알파 미지수 알파를 이용해서 나머지 하나의 근을 한번 만들어 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fx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 가하고 나 조건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고요. 자 사실 우리가 이거 뒤에 나오는 이제 미분계수 단원까지 배우고 나면 이 나 조건을 이용해서 f 플라임 1은 1이다 이런 조건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어쨌든 미분계수를 안 배웠다는 가정이니까 바로 밑에 조건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 보면 fx는 2x다라고 하는 식의 한 근은 2다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 성립을 해야 된다. f2가 4구나 라는 식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만든 fx라는 함수는 미지수가 k와 알파라는 두 개의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식이니까 식이 요거 하나 말고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죠. 그죠? 그거를 요 나 조건에서 fx 자리에 이 주어진 2차식을 대입을 해서 한번 찾아보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k의 x-1의 x-알파. 자, 그럼 여기에서 0이 되게 하는 요 두 식을 약분한다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k의 x-알파라는 값이 나오고 이 값이 몇이다? 1이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전에 찾았던 F2가 4라고 하는 조건도 대입해서 조건식을 써보고 얘도 마무리해서 조건식을 써보자면 F2가 4다라고 하는 걸 대입해보면 여기 2 대입하고 여기 2 대입해서 K에 2 마이너스 알파는 4라고 하는 조건식이 나올 수가 있겠죠. 얘 역시 x에다 1 대입해보면 k는 1 마이너스 k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가 1이라는 식이 주어질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문자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둘 다 대입법을 생각하기 위해서 k로 정리를 해보면 k는 2 마이너스 알파분의 4고 자, 여기에서는 k가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니까 이 둘을 같다라고 놔서 2 마이너스 알파분의 4는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거 이제 대각선끼리 곱해서 알파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알파 값을 구해보면 3분의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는 어쨌든 함수에 어떤 값을 대입한 함수 값을 찾는 거니까 k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이 알파를 요 바로 위에 있는 요 식에다 대입을 한다고 생각하면 k는 알파가 3분의 2니까 3이구나. 자, 그래서 알파와 k를 모두 찾았으니까 fx를 만들어 보자면 fx라는 함수는 3x-1 x-3분의 2라고 하는 2차 함수로 나옵니다. 자, 문제에서 궁극적으로 f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에 3을 대입해보면 3 곱하기 2 곱하기 3 대입하면 3분의 9라서 3분의 7 약분해주면 14라고 하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0분의 0꼴의 극한을 모두 사용해서 함수를 추정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일부러 미리 12, 13, 14번의 기본적인 틀을 써놨는데요. 12번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7번 문제와 조금 비슷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7번 문제를 구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함수에 대한 어떤 조건이 따로 이런 식으로 f의 마이너스 x 이런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를 하나의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굳이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나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랬었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2인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으로는 조건에 0부터 2까지만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0부터 2까지만 그래프가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반쪽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해석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얘를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우리가 요 식은 수1에서 배울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배울 때 같이 배웠던 함수 중에 하나인 기함수, 노함수의 성질로 생각을 해보면 얘는 기함수죠. 기함수. 그래서 얘는 원점 대칭 함수구나. 원점 대칭 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만약에 조건이 이렇게 나왔다. 얘가 바로 뭐냐면 우함수죠. 우함수가 y축 대칭 함수다. y축 대칭 함수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원점 대칭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되겠죠. 즉 0부터 1까지와 동일하게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 색칠해주고 빵꾸 여기를 뽕 뚫어주시고 선 그려주시고 빵꾸 또 뚫어주시고 여기 함수값이 여기에 있죠. 2라고 하는 값은 여기 있고요.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주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fx 그래프를 가지고서 계산하는 건 우리 앞에서 했던 기본 문제와 같죠. 여기에서 이제 얘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오른쪽에 있는
여기 있는 값에 대해서 y 값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 그러니까 2보다 조금 왼쪽 여기죠. 여기에서 여기 또 마이너스 2로 향해 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이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13번 문제가 11번 문제하고 비슷하게 함수 추정 문제고요. 함수 추정 문제인데 11번보다는 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 11번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겁니다. 자, 주어져 있는 조건을 보시면 fx가 2차 계수가 1인 2차 함수다라는 말을 했고요. 맨 마지막에 주어진 조건 맨 마지막에 fx는 0이다라고 하는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자, 근데 두 근의 차이에 대해서 계산을 해봐라 라는 문제인데, 자, 우리가 원래 극한에 대해서 생각하던 그 계산법을 좀 보자면 a를 대입을 했을 때 먼저 얘가 어떤 함수값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0분의 0꼴로 나오는지, 아니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죠. 근데 a를 대입해보면 여기에 a를 대입하고 여기에 a를 대입하고 둘 다 마이너스죠. 둘 다 a를 대입해보면 뒤에 있는 괄호는 없어져요. 얘는 없어집니다. 근데 앞에가 fa분의 fa가 나오지, 얘가 5분의 3이다라는 게 되는데 얘가 분명히 어때요? 약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즉 만약 fa가 0이 아니어서 이렇게 약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1이 돼. 근데 5분의 3과 1은 엄연히 다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fa다라고 하는 아이가 0이 아니라면 약분해서 모순이니까 fa는 0이겠구나. 근데 fx가 0이다라고 하는 방정식 두고는 알파하고 베타라고 나왔어. 그럼 이 a는 사실 알파와 베타 둘 중에 하나겠다. 그래서 이걸 총 종합해보면 우리가 fx라는 함수를 원래는 x-알파, x-베타라고 쓸 수 있는데 얘를 x-a, x-베타라고 써볼게요. 알파와 a가 같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이렇게 쓴 거죠. 만약 베타를 a라고 써도 답은 똑같고 일반성을 잃지는 않아요. 자, 알파에다가 a를 대입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여기서 이제 대입을 하겠죠.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된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자리에 요 함수식 x-a에 x-베타에 또 x-a, 여기도 x-a에 x-베타에 마이너스 x-a. 자, 이렇게 되면요, a를 대입했을 때 분모와 분자가 둘 다 0이 돼요. 그러면 0분의 0꼴이니까 0이 되는 아이가 약분이 되겠구나. 즉 주어진 식을 x-a로 약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렇게 요래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나오는 식이 x-베타 플러스 1분의 x-베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이때 x에 a를 대입할 건데 우리 아까 알파를 a라고 나왔죠. a 대신 알파를 대입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얘가 5분의 3이라는 식에서 x 자리에 a, 즉 알파를 대입해서 식을 다시 써보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은 5분의 3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현재 지금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씌운 아이니까 여기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값을 만약 k라고 쓴다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k라고 쓴다면 k 플러스 1분의 k 마이너스 1이 5분의 3, 그래서 대각선끼리 또 곱해서 5k 마이너스 5가 3k 플러스 3, 2k는 8, k는 4. 근데 k가 뭐였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 즉 얘를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절대값 4니까 결국 정답은 4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추정 문제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이 문제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A를 대입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모든 문제는 분수식에서 처음에 X값에 무언가를 대입하면 0분의 0꼴이 나오거나 저기서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는 걸 봤잖아요. 얘는 지금 A를 대입해가지고 없어지는 거 말고 약분 전식을 보면은 FA분의 FA, 즉 아직 눈에 보이는 건 0분의 0꼴이 아니에요. 하지만 결국 얘가 1이다라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의 모순이기 때문에 0분의 0꼴일 수밖에 없다. 즉 FA가 0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찾아내는 이 핑크색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봐볼게요. 14번 문제 보시면 문제에서 그림과 같이 A, 0, A, 0 그리고 0,3 이 두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을 만들어서 삼각형을 만들었죠. 거기에 내접하는 원이 있고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자.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자. 이랬을 때 리미트 A가 0 플러스로 갈 때 A분의 R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있죠. A하고 R 사이의 관계식인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 리미트 A가 0 플러스로 가는데 R이라고 나왔으니까 문제를 보면은 이게 결국엔 R이라고 하는 걸 A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R을 A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R과 A 사이의 관계식을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R과 A 사이의 관계식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자, 첫 번째 어떤 방법이 있냐면 요렇게 접점까지 반지름들을 요렇게 그리고 여기도 요렇게 이었을 때 얘가 R이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꼭지점과 원의 중심을 이어서 생기는 요렇게 분홍색 선에 의해서 갈라지는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조그만 삼각형 세 개의 합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와 같겠구나. 그죠? 자,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A고 높이가 3이니까 2분의 3A라는 식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얘를 어떻게 하겠다? 여기 있는 이 분홍색 선에 의해서 갈라진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다라고 식을 쓰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세로로 세워져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이 3, 높이가 R이니까 2분의 3R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삼각형은 AR 즉 2분의 AR 그리고 요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죠. 요 빗변의 길이 얘는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3이니까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9라는 값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2분의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9 여기에 또 곱하기 R 요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A하고 R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내저번의 성질을 생각을 해보시면 넓이를 이용하지 않고 둘의 길이를 가지고서 A하고 R 사이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이죠. 반지름이. 그러면 전체 길이가 A였으니까 이 길이는 A-R일 거고요. 그쵸? 이 길이는 3-R일 거예요. 이때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원을 그은 두 접선의 길이는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이는 3-R, 이 길이는 A-R, 즉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는 걸 이용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어때요? 요 두 식을 더한 게 루트, 즉 두 번째 식은 뭐냐? A-R과 3-R인 3 플러스 A-2R이라는 식이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9와 같다라고 하는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이 식과 이 식 둘 다 결국 답은 똑같이 나와요. 선생님이 계산해봤고요. 선생님이 밑에 걸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밑에 걸로 R을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보자면 얘랑 자리를 바꿔서 이 R은 3 더하기 A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9 그래서 R은 2분의 3 더하기 A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건 이제 리미트 a가 0 플러스일 때 a분의 r이었으니까 요 r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2a분의 3 더하기 a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더하기 9 앞에서 우리가 계산했던 유리화를 이용한 기본적인 무리식의 분수식과 무리식이 섞여있는 요 식의 극한값만 구하면 되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럼 얘 또 아까처럼 어떻게 하겠다? 아까처럼 유리화를 하겠다. 유리화. 즉 리미트 a가 0 플러스일 때 길게 그어놓고 2a에 3 더하기 a 플러스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9분의 자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쓸게요. 9 더하기 6a 더하기 9 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가 제곱이 돼서 없어지니까 a 제곱 마이너스고 그럼 a 제곱도 9도 없어질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2a와 6a를 약분하면 최종적으로 남는 식이 리미트 a가 0 플러스일 때 3 플러스 a 더하기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9분의 약분하면 3이 남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 a에다가 0을 넣으면 3 더하기 0, 0 더하기 9 근데 루트죠? 즉 6분의 3 해서 2분의 1이라고 하는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죠. 선생님 둘 중에 뭐가 쉬워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둘 다 하세요. 둘 다 할 줄 아는 게 좋고요. 당연히 이 방법을 이용한다, 이 방법을 이용한다 상관이 없어요. 얘는 우리가 넓이의 합이 전체 넓이와 같다는 걸 이용한 거고 얘는 원바켓을 그은 두 접선의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둘레의 성질을 본 거죠. 그걸 이용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리미트 a가 0 플러스로 갈 때 a분의 r이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r을 a에 관한 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if 여기가 r이 무언가와 같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겠죠. a를 r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a하고 r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대입해서 그거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1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12, 13, 14 앞에 있었던 문제들에 비해서 난이도가 매우 낮아요. 얘는 난이도가 매우 낮고요. 지금 보면 fx를 다항조라고 했을 때 f2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 가족권에 보면 x가 무한대로 하니까 무한대분해로 시작을 하죠. 근데 얘가 수렴을 해요. 그럼 분자도 무한대로 가야 되겠네. 그치? 자,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는 분모가 함수, 다함수일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결국 뭐예요? 극한값이랑 같아요. 그러면 사실 가족권을 보고 우리가 fx를 어떻게 fx 마이너스 x 세제곱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면 분자식 자체가 6x로 시작하는 1차 함수. 근데 뒤에 상수항이 몇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k라고 놓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fx라는 식을 x의 세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k라는 3차 식으로 놓을 수가 있고 이 식을 나조건에다 대입을 해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세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k라고 하는 식이 마이너스 7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0을 대입해보면 결국 k가 마이너스 7인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구하라고 했던 fx라는 식은 x의 세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7 그리고 여기서 우리한테 구하라고 했던 함수값인 f2는 8 플러스 12 마이너스 7 그래서 13이라는 함수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아주 간단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16번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16번 보시면 2014년 6월 평가원에서 나온 문제인데 함수 추정 문제고요. 추정은 추정인데 몇 차 함수인지는 알려줬어요. 자, 이때 가하고 나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는데 이 나조건을 보시면 x가 n으로 갈 때 gx분의 fx라고 하는 식의 극한값을 n에 관한 식으로 줬어요. 근데 n이다라고 하는 아이에 1, 2, 3, 4를 대입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얘를 대입을 할게요. 그래서
나란하게 4개의 식을 써보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분의 fx라는 함수의 극한값은 0일 거고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x분의 fx라는 식도 0.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gx분의 fx라는 식은 자 여기 1일 땐 0인데 n에다가 3을 대입해 보시면 2, 1 곱하면 2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4로 갈 때 gx분의 fx는 4를 대입해 보시면 3, 2는 6. 자 이렇게 4개의 조건으로 바꿔줬어요. 자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이 또 g1은 0이라는 게 있는데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G1이 0이에요. 분모가 0이거든. 근데 극한값이 수렴을 해요. F1도 0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F1이 0이다, G1이 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G1이 0이라는 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우리한테 G5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GX라는 함수를 그럼 우리가 이렇게 GX라는 함수를 x 빼기 1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였으니까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gx가 이런 식으로 3차식으로 주어졌고요. 선생님 fx도 잡아야죠. 근데 fx는 왜 안 쓰냐? 여기서 완성시켜 버릴 거야.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gx라는 식을 분모에 넣어서 이 조건을 다시 한번 좀 써보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에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그러면 fx는 뭐라고 써요? f1이 0이니까 얘도 x 빼기 1에 여기에 2차식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 0이 되는 순간 얘네를 약분했어요 제가.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얘를 x에다 1을 대입했을 때는 뭐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러면 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아이가 만약 0이라면 1을 대입했을 때 또 0이야 만약. 그럴 수 있지. 얘를 대입했는데 0이야. 그럼 여기에도 x 1 대입하면 0이 나와야 되지. 그쵸? 만약 x가 1이라는 걸 분모에 대입을 했어. 근데 0이 아니야. 0이 아니야? 여기 어떤 3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한값이 0이려면 분자 x에다가 1을 대입한 식은 0이어야 되죠. 그러네. 얘에 의해서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fx라는 식은 x-1을 한번 약분을 하더라도 또다시 1을 대입해서 0이 나올 수 있어야 하니까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겠네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여기 방금 우리가 해석한 거 바로 밑에 있는 식을 보시면 리미트 x가 2로 가고 있을 때 gx 대신에 또 여기 있는 식을 써볼까? x 빼기 1에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썼어. 그리고 fx 대신에 아까를 조금 변형시켜서 이거 여기까지는 알겠으면 이 뒤에 뭐 있어요? 몰라. 뭔가 1차식이 있겠죠? 이거를 그대로 써볼까요? 이렇게 1차식 이렇게 써볼까요? 자, 이렇게 분모에 2를 대입해 볼게요. 여기에다 2를 대입했어. 만약에 0이야. 그러면 얘가 지금 극한값이 문제에서 0이라고 했으니까 2 대입해서 극한이 존재하려면 분자에 2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네. 여기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1차식이 얘가 x 빼기 2였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fx라는 식은 x 빼기 1의 제곱에 x 빼기 2라는 3차식이구나 라는 걸 찾을 수가 있죠. 즉 fx를 완성시켰고 아까 gx를 살짝 써놨죠? 이 네모칸 친 두 개를 밑에 있는 이 두 식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a와 b를 구할 수 있겠다.
자, 확인해 볼게요. 얘하고 얘를 세 번째 조건식에다 써볼게.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빼기 1에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하는 gx분의 fx는 x 빼기 1의 제곱에 x 빼기 2라는 식이고요. 자, 얘는 지금 3 대입했을 때 분자가 0이 아닌데 극한값이 존재해요. 0이 아닌 수. 분모에도 3 대입하면 0이 아니라는 소리고요. 여기서 x 빼기를 하나 약분한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3을 대입해 주시면 이 값은 3, 3은 9, 3a 더하기 b분의 3 대입하면 2, 3 대입하면 1 이렇게 나오죠. 얘가 문제에서 2라는 걸 알려준 거죠. 자, 다시 요 밑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리미트 x가 4로 갈 때 똑같이 x-1에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분의 fx 자리에다 또 x-1의 제곱에 x-2라고 쓴 게 x-1 하나 약분이 되고 마찬가지로 4를 대입했을 때 분모 분자가 0이 아니겠죠? 0이 아닌 극한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16 더하기 4a 더하기 b분의 4 대입하면 3, 4 대입하면 2, 6 얘가 6이고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결국 얘도 1이고 얘도 1이죠? 그죠? 그러니까 9a 더하기 3 9 더하기 3a 9 더하기 3a 더하기 b라는 값이 1이고 16 더하기 4a 더하기 b라는 값도 1이면 1분의 1은 6, 1분의 2는 2 정리가 되네요. 그죠? 얘네를 연립해야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연립을 해보시면 a 값이 -7, b 값이 13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gx를 이렇게 만들었었죠? 자, 그러므로 최종 결론 gx는 x 빼기 1에 x의 제곱 -7x 플러스 13. 자, 이때 g 5의 값은 5 빼기 1은 4, 5, 5, 25, 5, 7에 35 더하기 13 더하면 38이니까 3, 4, 12 이렇게 나오겠다. 즉 g 5값은 10이라는 값을 가지죠. 자, 잘 해석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g1이 0, 그래서 f1이 0이라는 조건을 찾고, 그래서 g1이 0이니까 gx를 x-1로 인수분해한 3차식으로 썼고요. 자, 그때 f1이 0이라는 다음에 fx를 왜 안 만들었다? 밑에 있는 조건과 위에 있는 조건을 다시 정리해서 fx를 한꺼번에 만들기 위해서 미지수를 일부러 설정 안 했어. 미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하죠. 헷갈리고. 자, 어떤 개념을 이용했다? x 빼기 1이 이렇게 둘 다 약분이 됐을 때 1을 대입한 게 다시 0이려면 결국 분자에 1을 대입하면 0이 나와야 된다는 성질. 마찬가지였죠. 밑에서도 2를 대입했을 때 x 빼기 1을 하나 약분한 다음에 2를 대입했을 때 얘가 다시 0이라는 극한값으로 나오려면 2를 분자에 대입했을 때 또 0이 나와야 되니까 x-1을 인수로 가질 수 있다. 그래서 x-1을 인수로 두 번 가지고 x-1을 인수로 가져야 되니까 fx를 만들었고, 그 fx와 처음에 설정했던 gx를 사용하지 않은 세 번째, 네 번째 조건에다 대입을 해서 a, b에 관한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문제죠.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까 꼭 다시 한번 적어서 복기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17번 문제, 마지막 17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좌표평면에 중심이 2,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있고요. 기울기가 -2인 y절편을 알려주지 않은 어떠한 직선이 있어요. 자, 이때 요 원에 접한다. 그리고 원의 중심이 3,3인 어떤 원이 있는데 이 원이 이 기울기가 -2인 직선에도 접할 거고 그 반지름은 FR이라고 할 거다. 라고 해놓고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건 리미트 R이
0 플러스로 갈 때의 FR의 값을 한번 계산을 해봐라.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것 같다라는 계산식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물론 판별식이 여기다 써도 되는데 더 복잡할 겁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문제에서 R이 루트 5보다는 어떻다? 작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R이 루트 5보다 작다는 조건이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자. 이 직선을 L이라고 한다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고 하는 Y절편. 자, 0,K라고 선생님이 아까 Y절편 미리 적어놨는데 K라고 하는 Y절편을 써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와 2,0 사이의 거리 구하는 식을 써봅시다. 즉 2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가 있겠죠. 사실 여기다가 k라고 쓰나 넘겨서 k라고 쓰나 똑같아요. 자, 그래서 얘하고 2,0 사이의 거리 구하는 식을 한번 써봅시다. 자,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식에 의해서 루트 5분의 절대값 2,0을 대입하면 4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반지름이 뭐랑 같다? R이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루트를 여기다 곱해주면 절대값 4 마이너스 k가 루트 5R이니까 4 마이너스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R. 그러므로 k는 요거하고 자리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마이너스 플러스나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국 똑같죠. 두 보를 다 말하는 거니까 요렇게 k를 r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k가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원의 중심인 3,3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FR과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한번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요거 계산 일단 할 거고, 계산하는 거 보자면 2x 더하기 y 뭐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직선이 있죠. 얘하고 3,3 사이의 거리. 자, 그럼 요 계산 어떻게 됩니까? 또 루트 5분의 절대값. 자, 여기 3 대입하면 6, 3 대입하면 9 마이너스 k. 근데 우리가 k를 구했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k를 요걸 대입을 해서 써보면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r 요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뭐다? FR이다. 이제 끝났네요. 그쵸? 이걸 구했으니까 우린 이 식을 리미트 R이 0 플러스로 갈 때 FR 대신에 이 식을 써보면 루트 5분의 절대값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R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루트 5로 약분 아래다가 어차피 0 대입하면 없어질 거고요. 절대값이니까 부호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플러스로 나올 수가 있어서 루트 5분의 5 약분 유리화 뭐 똑같은 표현이겠죠. 이렇게 루트 5라는 값으로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극한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극한에 대해서 기출문제 한번 쭉 풀어봤는데요. 핵심 포인트 몇 가지 얘기를 해보자면 0분의 0꼴에 관한 이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 함수 추정을 이용한 미정계수 활용 문제들. 자, 요런 거 기준으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지금 써드린 이 여러 가지 문제들 풀이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모르는 문제를 참조하도록 합니다.